제가 접대 이전에 비상벨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. 휴대폰 가입자에게 비상벨 시스템을 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 이제 그 회사에서 비상 상황을 눈치를 채고 AI가 하든지 뭐가 하든지 사람이 하든지 눈치채고 그 사람의 휴대폰을 통해서 녹음이나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. 112에 대신 신고해 주는 겁니다. 자신이 대신 신고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슬며시 눌렀다. 여기다 대해서 일단 무선 호출기 같은 거 조그만 걸 하나나 이게 누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비상별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. 그죠? 그 스마트폰 뺏길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그럴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. 또 블랙박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. 블랙박스를 통해서 CCTV도 가능하고 CCTV 뭐 무선 유선 설치 서비스 그다음에 통해서 비상벨 시스템을 같이 연계할 수도 있고요. 그 회사에서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블랙박스도 가입을 해가지고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되면 되겠습니다. 이 부분하고 이제 그 회사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고 경비 용역 그렇죠 거기 부분에 건물의 어떤 호텔이다 뭐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다 전체 건물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. 뭐 이게 좀 불순한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증거 그 자체 CCTV를 가동을 해서 그거를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가동을 해서 즉시 112에 신고하고 거기 있는 뭐 그렇죠 뭐 어느 정도 경비 영역을 맡으신 분들이 거기서 곧바로 가는 게 낫겠죠. 웬만한 큰 건물은 다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내려가 가지고 곧바로 먼저 확성기로 마이크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위험을 경고를 하고요. 그 부분에도 뭐 불싸움이 일어났다 어떤 사고에 경고를 먼저 하고 출발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. 외부에서 뭐 자동차 타고 막 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경비 영역도 가능하다. 또는 경호 서비스 필요하다면 유인해서 연예인이다 그러면 경호도 같이 파견을 해서 경호 서비스도 같이 할 수 있고요. 뭐 각종 뭐 보안 회사는 굉장히 많잖아요. 보안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안 회사가 좀 큰 규모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. 건물 전체의 보안을 책임져주는 이런 영역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다음에 뭐 사고 현장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출동할 수도 있지만 드론 같은 걸 출발을 시켜서 촬영을 하고 그것은 뭐 사고 차량 뭐 문제가 돼 있는 그런 차량이나 그 사람이 또 납치됐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드론으로 추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드론과 드론을 연계한다든지 자기들의 관리하에 있는 어떤 CCTV다 뭐 그쪽 지역을 살펴가지고 이거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. 자기들의 관리하에 있으면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고객들이 이제 계약이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112에 그 부분과 이렇게 영상과도 걸어서 대신 신고해주고 드론으로 찍은 부분도 대신 신고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자신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그렇죠. 당장에 경찰이 오면 좀 늦다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 잽싸게 자동차 그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요원들에게 들어가서 그거 빨리 가서 그렇게 위험해서 건져내라 그 사람 우리하고 경호 서비스라든지 출동 서비스를 맺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계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출하는데 경찰 인력만으로는 다 힘들잖아요. 경찰 인력도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을 좀 갖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보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회적인 안전과 그 개인의 안전을 이렇게 지켜주는 이런 부분들 가령 그 사람의 경호 서비스인데 하루에 뭐 하루 전체 일당을 하는 것보다 그렇죠 잠시 몇 시간만을 이렇게 동원한다. 이렇게 한 사람만 뭐 두 사람만 이렇게 세 사람 이렇게 파견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아니면 거기다 더해서 그 회사가 이게 인력 파견을 하되 이제 나중에 좀 커질 거 아닙니까? 그럼 인력 파견을 경비 영역만이 아니라 뭐 사무실에 필요한 뭐 이렇게 요원들 뭐 그 사무실에 뭐 이렇게 뭐랄까 3D 입체 평면도를 그려야 될 사람이다 뭐 그런 거라든지
그런 인력 파견 회사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거기다가 뭐 대리운전도 있을 수 있고, 대리운전도 할 수 있고, 같이 끼갖고 대리운전도 하고, 대신 뭐 이렇게 대리운전도 할 수 있잖아요. 자기가 경호하다 보면 그 사람 운전도 대신 맡아줄 사람도 있을 거고, 그러면 그 회사에 총체적으로 뭐 그냥 운전사 파견해도 되지만 대리운전까지도 가능하고, 하루 좀 몇 시간 잠깐 뭐 한 달 정도 용역을 맺어갖고 대리운전도 같이 해주고, 그러지 뭐 그 사람 바꿔도 상관없고요. 그런 수도 있고, 뭐 가정부도 파견은 해도 되고요. 파출부 서비스, 인력 파견은 이제 좀 큰 규모로 해주는 거죠. 사무실 요원 파견, 인력 파견, 그다음에 가정부 파견, 그다음에 일당 파견. 그렇죠. 뭐 하루 공사 일당을 한다 그러면 인력 파견 업체니까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은 뭐 수도, 뭐 각종 보일러 고장, 뭐 현관문 서비스, 현관문 고장 그러면 현관문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뭐 각종 인력 파견을 대행하는 데든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다 렌터카 서비스, 그렇죠. 렌터카 자기네들 고객님들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렌터카 서비스도 있고, 또 거기다가 해서 배달까지도 가능한, 뭐 각종 그거 회사에게 전화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. 배달, 음식점 배달도 되고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아무래도 이 회사가 갖다 주는 라이더가 좀 더 좀 믿음직하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고객님 안전을. 그래서 좀 위험한 라이더보다는 회사가 배상을 책임져 준다 그랬을 때 회사의 라이더를 사용하는, 회사에서 음식점 배달이라든지 각종 심부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달, 그런 용달서 오토바이 이런 것들도 다 등록해서 거대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. 뭐 그 하다 보면 뭐 호텔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다른데 공사를 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좀 위험한 사람들만 맞지 않으면 상당히 이거 지금 유망한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